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 박동입니다. 오늘은 백제 동성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성왕은 백제 24대 왕입니다. 이름은 모대, 마모, 마제. 일본 사계에서는 말다, 중국의 서사, 상공유사에서는 여대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동, 서동으로 소동이 백제의 동성왕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 이 시기 신라의 소리 많을 건 백제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찬 비지 딸이 동성왕과 결혼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상업사에게 따르면 동성왕은 담력이 컸고 궁술에 뛰어나 하늘소녀 백발백중이었다고 합니다. 문병의 동생인 부여 권적의 아들로 권신 해구의 반란을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한 진시 세력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주 사설을 신뢰하여 동성왕을 문정의 아들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 무료가 악명이 발굴되면서 동성왕이 무료왕보다 나이가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왜 동성왕이 먼저 왕이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동성왕이 문정왕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자연스레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삼국사기 등 대부분의 기록에는 부여 권적의 아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설의 근거는 빈약한 정도의 실정입니다. 일단 기록대로의 부여 권적의 아들이라면 현 무령왕보다 일본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세계에서는 472년 동성왕이 왕이 오를 당시 유년의 나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10대 초반 즈음에 왕이 올랐다는 추측의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진지 세력이 자신들이 주무르기 쉬운 왕성을 고르는 와중에 뽑힌 적임자가 바로 동성왕이라는 왕이라는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로 본다면 행인 사마 무령왕이 왕이 되어야 정상이겠지만 진시 세력의 입장에서는 성인 부여사마나 자기들이 제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동성왕을 새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름인 말다가 맛으로 익힌다는 점, 무령왕이 계로왕의 후궁소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여 권자에게 적자는 무령왕이 아닌 동성왕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동성왕이 백제로 귀국할 때 지금의 후쿠오카의 군사 500명을 호위시켰다고 합니다. 이치국 시국 후쿠오카 군사와 방연된 일본 장수들은 일본 서기가 하면 고구려와 전투를 보이게 됩니다. 이에 백제가 바친 첩보가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측구시의 이노치오미와 노마카 하노미 등이 산사를 건너리고 고구려 공격하였습니다. 진시 세력이 상근왕을 버리고 동성왕을 뽑은 선택지는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을 버린 호랑이를 뽑은 최악의 저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진시 세력의 도움을 받아가며 국정을 운영하던 상근왕을 파면에 내세운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였습니다. 상관왕은 해고를 숙청할 때 진시의 귀족 세력의 도움을 받았으며 해고를 숙정한 이후 진시 세력의 권력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 상황에서 진시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상근왕을 죽이고 동성왕을 올렸습니다. 진시 세력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유명한 상근왕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동성왕이 자신들이 맞대로 주무르기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시 세력은 딱 한 가지 칼을 강구하였습니다. 동성왕은 야심이 많았고 본인이 확실한 기반을 잡을 때까지 절대로 이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정도로 정치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동성왕은 처음에 외부 국방에 집중하며 본인의 입지를 다지는 데 힘을 썼습니다. 외교 업적을 토대로 동성왕이 진시 세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통일적 기반을 잡았습니다. 본인의 지기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진시 세력부터 숙청해버렸습니다. 481년 동성왕 3년에 신라의 북쪽병으로 쳐들어온 고구려와 말갈이 연합을 신라 및 가야와 연합하여 물리쳤습니다. 백제 본계에는
이런 사실이 백제의 관계는 없고 신라 보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482년권에는 말벌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건도 고구려 같이 침공해서 가능성이 큽니다. 484년 동성왕 6년은 중국 남조의 남제도 사신을 보내라고 시도하였습니다. 485년 동성왕 7년에는 신라에도 사신을 보내 여기에 힘을 썼습니다. 일본 서기에 의하면 487년 키노 오이와 노스쿠네의 반란으로 가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개입해 가야 연맹에 대한 세력 강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기록상으로 봤을 때 가야가 백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489년 동성의 11년 남도 바닷가에 농부가 두 이삭이 합쳐진 배를 가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근처와 때 이루어진 경력 이외에도 현재 세력을 인정하는 불완전한 지배에 몰아든 현 전라도 지역의 만에 대한 합병이 이때 완벽히 끝난 중국에서 선수 지방관을 파견은 직접 통치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연산강 유역의 전방 호흡물은 동성왕이 파견은 7개 지방관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493년 동성왕 15년은 당시 신라의 군주였던 소지 마력관에게 권유해서 혼인을 요구하니 2000 BG 달을 백제로 시집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494년 동성왕 16년 490년 동성왕 17년 두 해에 걸쳐 백제와 신라를 번갈아 챙겨오는 고구려 군대를 진로와 연합에 물리치는 등 낮에 동맹을 더 공고하였습니다. 498년에 공무가 제공 바치지 않는 탐나고 지공 지도를 친제 청발하고자 오진주 지공의 강력시까지 이뤘습니다. 탐나고의 항복을 받고 무력에 의한 정보를 준비하러 탐락을 서복을 만들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반도 충청도적인 중심의 백제는 신라도를 완전히 설에 넣어야 제주도와 적었기 때문에 탐락을 정보를 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것도 위해서 넣은 대로 마안에 대한 합병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국방에도 힘을 써서 반란의 이유로 언급되는 잦은 사냥이라는 것도 실제로 군사 훈련을 보는 시각이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그때 어느 정도 군사를 해박하여 한때 한강 이남 전 남쪽까지 물러났던 백제가 이 시기부터 다시 한강 근처까지 신체와 거부의 한강 이전 정탈전이 벌어졌습니다. 낮에 동맹은 서서히 명확하게 쓰여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성은 제2호부터 조금 흔들린 듯 상황이 있습니다. 기노와의 노스쿠네의 발전 때에 껴서 백제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반파국 대가와 신라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구려가 쳐들어오면서 계획을 벌여주던 것도 또 끊겼습니다. 501년에 신라가 만에 하나 침략을 것을 대비해 단현의 방문선을 구축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현은 고양시 단현역과 한자는 같습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충청남도 금산군 진삼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 백제와 신라가 금색한산 성전도까지는 직접 싸우지는 않아서 신라의 한강 평화로 낮에 동맹이 확실히 깨지는 정설은 50년쯤 뒤인 554년입니다. 동성호 제2호부터 낮에 동맹의 끈끈함을 전부터 확실히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어차피 백제와 신라의 사이는 예부터 암흑이었으니 잠수왕이란 공공의 감정이 없어지고 나서 당연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옹진천도 이후 막장을 향해 달리는 백제를 다시 어느 정도 수술해서 무영왕 시기의 중홍으로 나가는 발판을 만나려던 중홍 군주로서의 근정때 평판을 들만합니다. 옹진천도 이후 계속된 혼란을 수습하고 본계에 올려놓는 연한 업적들을 남기며 백제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문제는 동성왕이 말년에 긴장이 풀렸는지 정사를 돌보지 않은 채 사치와 행랑에만 몰두하였습니다. 499년 동성왕 21년 한산제에 가문들의 백성들의 기근으로 굶주려
죽었습니다. 궁궐의 창고를 열어서 백성을 구제하자는 신하들의 궁궐까지 무시해버렸습니다. 500년 동성왕 27년 봄 더위가 웅긴성 동쪽에 연료가 찍고 동무들 기론 사실상 정원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신하들이 강하는 것조차 듣기 귀찮아 그래서 궁궐 문까지 다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501년 동성왕 23년 겨울 음력 11월 사위서원에서 사냥을 나가다가 복사를 만나 근처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왕의 정책에 반발함과 동시에 임금이 위에 가림상으로 작전된 것을 원한을 돕는 의사자평 백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동성왕은 반란 소식을 듣고 궁궐로 돌아가 하는데 이때 백가가 휘하건대 왕의 사냥단을 습격하였습니다. 신하들과 그 유명들이 학살을 당하는 와중에 보라보라 도망치다가 백가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죽었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는 동성왕을 승하 기사가 동상을 23년 11월에 있지만 본문이 11월에 이르러 승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백가가 보낸 자객들에게 공격당했을 때 바로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중태에 빠진 뒤 웅진성으로 돌아와 살아있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사기에서는 말다왕이 포항보단으로 고김 왕경이 제거했다는 백제선 신찬의 기록을 인용하였습니다. 시호는 동성왕입니다. 한국 사기 기록에 따르면 아들로 모령왕이 된 부여사마가 있다고 하나 일본 사기에 의하면 모령왕은 개왕의 아들로서 동성왕의 사천이거나 부여권제의 아들로서 동성왕의 이보 경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모령왕은 팔고 결국 모령왕이 461년하고 462년생으로 바뀌죠. 468년생으로 수령들은 동성왕과 465년생인 상근왕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일단 삼국사기 기록이 오기였습니다. 동성왕의 무덤은 송선리 고문에 있다고 추정되며 송선리 고문이 동성왕 무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왕은 재임 말년에 접어들면서 의도적으로 신진세력들을 점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웅진천덕이 얻은 문주왕과 상근왕을 거치면서 악화됐던 부여시 왕권을 다시금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불이하고 있습니다. 한성에서 함께 내려온 그 고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웅진 출신 신진 세력을 통해 점령한 것입니다. 동성왕 시위를 사장 백가는 견제의 대상이 고귀족 세력이 아니라 동성왕이 점령한 신진 세력이었습니다. 백제의 대상 발작 중 하나인 백시 가문은 옹렬히 귀족이었고 백가는 동성왕이 직접 의사자평에 임명한 인물입니다. 의사자평은 오늘날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위치였습니다. 백가는 동성왕의 측근이라고 봐도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복을 경호실장에 임명하지 않았는가. 삼국사기에 의하면 동성왕은 백가를 새로 신중한 가림상의 성적을 인정했습니다. 백가는 이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병을 핑계로 가림상으로 부임하지 아니라 해서 동상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을 보내 왕을 암살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백가는 가림상으로 도망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후사를 이은 무령왕이 보낸 통을 보내게 제압당한 뒤 항복에 그대로 채장당했습니다. 이 부분의 근거에 동성왕의 조문과 뒤를 이은 백가의 황당한 반란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의 측근이었던 경호실장이 왕을 암살한 뒤 그 제한 없이 항복하고 채용됐다는 점에 근거하여 백가가 뭔가 뒤에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령왕이 배후에서 백가를 조정하고 계획이 성공하자 백가를 죽였다는 학설입니다. 정황상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지만 기록의 부재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삼국사기 담로 전라남도 강진에 대한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성왕은 남쪽으로 평창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에 한강 일대의 경제권 소유한 구 세력들이 동성왕이 남진 정책에 반발을 보고 반란을 일으켰던 가설입니다. 구임자인 무령왕은 적극적으로 국부를 공격의 한강 유역에 양력을 행사하라 들었습니다. 삼국사기의 동성왕은 시책에 기록한 남산에서의 두 호랑이가 싸웠던 기록이 두고 이 호랑이 두 마리가 무령왕과 동성왕을 운적으로 패하는 게 아니냐는 학설도 있습니다. 전대의 상군왕과는 대체적으로 전제 군주라고 할 정도로 주체적이고 고집이 왕권과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지 세력의 추대로 운영된 왕이다 보니 생존을 위해서도 왕권과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휘두른 전이 시세력을 동일하기 위해 건강유역을 지배의 기반으로 삼았던 신진 세력을 대거 기용하여 권력을 전면부여와 폐지시켰습니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세력을 사치연시 백시 등이었습니다. 옹진 천대왕 이후 바닥까지 추락했던 백제의 부여시 왕권과 국제적 위치를 정상궤도에 안착시켜 백제를 충분시킨 임금으로 우호적인 효과를 받기도 합니다. 계로왕 이후 끊겨버린 중국 특히 남조와의 관계를 되살렸고 신라의 소지 마력과 언약의 혼인 동맹을 위하여 이찬 피직의 딸과 동성왕이 혼인하게 되었다. 나제 당명이 맹필수 국건이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년은 대신의 가난을 무시하고 삼과 공식을 정한다고 정축하고 항명해 버립니다. 사냥에 지연했을 정도로 빠지는 등 과다한 왕권 강함이 과시를 하며 백성에 대한 고지를 외면하여 원성을 샀습니다. 이로 인해 비참한 체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국 통감에서는 기근이 들었는데 백성들을 구하지 않고 사치를 분리한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동성나라가 흑령을 맞아 백성의 기근이 들었는데도 구하지 않고 임육하고 채워 몹시 활하게 하고 스스로 방작의 연애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국문을 받고 가난한 신하를 모두 거절하며 물리쳤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백제 동성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